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주말 어떻게 잘 보냈어요? 처가댁에 내려와 갔다 왔습니다. 논산? 네, 논산. 논산의 사위? 논산의 사위, 충남의 사위,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 사람 많았죠?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따 일 보고 나서, 네. 저기 공원에 가서 잠깐 산책하고 왔는데, 공원에서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장 얘기를 바로 오늘 들어가겠는데요. 시장은 한마디로 거치 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작보다 네. 조금, 지수 자체는 아마 약간 파란색? 양봉이 아니라 음봉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치 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큰 형들이 쉬는 반면에요. 오늘 한마디로 보면, 오늘은 또 건설주의 날입니다. 네. 물론 그 건설 중에 대표 주자는 역시 이승호 님이 줄기차게 얘기하셨던 현대산업. 현대산업과 우리 또 호텔신라의 누님이 같이 손을 잡고, 그죠? 면세점에 간다니까 또,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7월 말일까지 해서 이번에 허가가 나거든요. 그 면세점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대기업한테 2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하나 주겠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컨소시엄 하면 또 가산점이 있다면서요? 컨소시엄 구성하면 가산점 상생 항목에 대한 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역시, 큰형들은, 큰형 누님들이 이렇게 재벌끼리 컨소시엄 상생. 컨소시엄 상생.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신라면 입장에서도, 네. 신라면세점을 우리가 신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라면 입장에서도, 네. 저기 들어가려면, 삼성동 들어가려면, 네. 현대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현대 라인이. 네. 일단 현대 라인, 삼성동 현대 라인을 확보했다라는 점. 현대 큰형의 입장에서 왕회장 입장에서는 산업이건 백화점은 상관없잖아. 뭔 상관이야. 놓치겠지, 같은 정신인데. 그렇죠. 같은 정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 입장에서도 네. 혼자서 면세점 해봐야 유통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불리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현대백화점은 이미 유통망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럼요. 그러려면은 역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네. 아닌가. 신라 면세점 입장에서는 네. 장기적으로는 이 삼성동에 대한 포석을, 현대산업 입장으로서는 어떤 이 면세점에 대한 진출 자체를 단번에 갈 수 있는 이 숏컷, 네. 이 지름길을 마련했다라는 거. 네. 요거를 놓고 봤을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시내 면세점 3곳을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 2개? 결국에는 하나. 대기업 2개인데,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롯데,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신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담당자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됐다라는 생각이 떨어지면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집에 네. 가야죠. 근데 하여튼, 아무도 모르죠. 근데 보면 오늘 일단 그 증권가에서는 둘이 합치니까 이거 가능성 높다 얘기 벌써 나오는데 이거는 저 높으신 나라님들의 하는 거를 증권가에서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그쵸. 해놨다가 가능성 없다 그랬는데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안 되면 누가 담당자가 집에 가는 거죠. 그 그리고 증권가 지금 쓴 애들은 둘이서 네. 손잡았다라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얘네가 안 됐다. 네. 그러면은 네. 양쪽 집에 있는 애들이 다 집에 가는 거지. 아니, 걔네들은 집에 가는 경우인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네. 보고서 보면 가능성 네. 높아,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확정적인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나란 일을 다 해먹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건 난 좀 심한 것 같아, 레포트 네. 자체는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모습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보면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보면 또 히트친 주식이 하나 있다. 아예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아예 보고서를 아예 보게 되면, 보고서부터 바로 봐? 네, 채점표가 공개됐다. 네. 스스로 채점해 보면 답이 나온다. 채점표가 공개됐다. 경영 능력 300점, 관리 역량 250점. 그럼 네. 얘네들은 만점 아니니? 참 잘했어요, 이거네. 인프라 및 환경 요소 150점짜리인데, 왜냐면은 HDC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주차장 100대 들어갈 수 있지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프라하고 환경 요소에서는 타해 추정을 불허하는 거고. 그 하나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상생 협력까지. 그거 됐고. 네. 그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차트. 네. 오늘의 특징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네네. 돼. 아직 차트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차트가 안 돼요. 조금 이따 보여야 되는데, 네. 제가 종목만 한 코드명 부르겠습니다. 차트 없이. 네. 009440인가? 네네. 009440. 네. 뭔지 아실 겁니다. 찾아보면. 009440. 일단 이런 거 하면, 제가 만약 시청자라면, 그냥 누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저희 키움증권 아니면 들어볼 적이 없는 채널K만 나왔던 주식이야, 이 주식은. 그잖아요. 이런 거 나면 스스로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우리가 뭔데요? 스스로 기분 좋다 하면서. 009440. 그게 뭔데요? 몰라? 몰라.
저건 이 아저씨가 KC 그린홀딩스? 이거 왜 점 간 거예요? 00944 이거 박수 치신 분이 아직도 없어. 나 오늘 방송 그만둔대. 이거 왜 점이에요? 몰라 기분 나빠. 네, 짜증. 이거 점 나왔네, 점. 점상이야, 점상. 엠부 닫았어, 완전히야. 예.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시작하자마자 점을 시청자분들이 방송 참여를 잘 안 하셔. 네, 보니까 다들 좀 그러셔. 오늘 하여튼 기분 나빠. 하여튼 호텔스라 KC 그린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주체별로 흐름 한번 보자. 투자 주체별. 준비됐어요? 화면요? 네, 투자 주체별 흐름을 한번 KC 그린홀딩스 차트가 점으로 나왔네. 점. 보이지도 않아요, 저거.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오늘 여전히 코스닥에 갖고 계신 분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축하드릴 일이죠. 네. 부러울 뿐입니다. 부러울 뿐이죠, 우리 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죠? 주체별로.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쪽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에 대해서 근데 투신이 또 여기서 사요.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투신 매도는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이 지금 오전장에 지금 11시에 벌써 1,200억 을 산다는 얘기는 오늘도 역시 2,000억과 3,000억 사이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강세는 이제 계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거래소 지금 보게 되면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중 조정으로 끝내겠죠. 지금 뭐 추세대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대한 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이미 추세대를 뚫어버렸죠.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 단계 레벨 박스가 업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단계 아예 레벨업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림이 안 그려진다. 뭐라 그럴까요? 그 박스 자체를 아예 레벨업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불리시한 흐름에 대한 쪽. 그러나 지금 불리시한 흐름에 대한 쪽을 개인이 좀 만드는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나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주체별 흐름 잠깐 살펴보셨고요. 종목군으로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조선주들이 현대산업을 끌고 가면서 뭐 GS건설 웬만하면 5, 6%씩 막 다 올라가고 있어요. 증권주도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전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가 금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끌어놨다면 어쨌건 3월 중순 이후 지금 특히 이제 3월 말 4월 들어서는 완전히 개인의 유동성이 됐고요. 종목군을 보면 증권주가 한번 끌어들였고요. 증권주로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끌어들였어? 건설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종목으로 순환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얘기라든가 이슈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요. 오늘 바로 이분과 함께 오늘 이벤트도 하나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은 바로 이분과 함께 하죠. 이분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이 스스로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발녀. 상발녀. 네, 상발녀라고 상큼 발랄한 여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발녀라고 이제 이름을 별명을 붙였습니다. 상발녀 김윤아 앵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안녕하십니까? 왜 웃지를 못하세요? 상큼 발랄한 여자. 오늘 상큼 발랄해서 오늘 서비스 하나 들어갑니다. 네. 처음 공개합니다. 처음 공개.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이거 이렇게 잘 보이나? 뭔지 아시죠? 갤럭시 엣지, S6 엣지. 대한민국 최초로 언박싱 행사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 언박싱. 언박싱. 완전히 지금 새로 산 거. 이거 요즘 가장 핫하다는 S6 엣지의 64기가 그것도 골드. 골드 에디션. 골드 플래티늄. 이거. 언제 개봉하실 거예요? 아니, 보여드리려고 그러죠. 이렇게 슬슬 보여드리려고. 삼성이 갖고. 야, 이거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 없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어, 이게. 내 배터리는 안 들어있는 거냐. 아유. 그러니까 배터리 안 나가고. 이거 바로 갖다 줘야 되거든요. 이거 이뻐서 팔리긴 할 것 같은데 안 팔리네. 전원 울맥하신다는 또 첩보가 있는데, 이거 놀래나? 네. 오, 이거 보이죠? 이거. 부팅하고 있나요? 야, 색깔이 멋있네, 정말. 그 음색. 그러게요. 네, 돌아가는 거 보면서 돌아가는 거. 오, 소리도! 밴드 라이트 LT. 대박이네. LT. SK. 그럼 3G라고 나왔겠습니까? LT. 대박이네, 대박. 와, 이거 좋다, 좋다. 이게 옆에 측면에도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보이잖아요. 슬슬 보이잖아요, 여기. 그래갖고 이걸 누가 사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거? 지금 월급쟁이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슬쩍 그러겠다. 슬쩍 보이잖아요. 그 가격 변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게 때문에 산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옆에 네. 라인만 딱 보이니까 덮개 그러니까요. 덮어놓고 슬쩍 만져보는 영상 한번 드릴게요. 만져보는 영상.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네, 예쁘죠? 되게 얇고 네, 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엣지 음. 좀 탐이 났었는데 잘 네. 보이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윤아 씨가 하니까 더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봤자 윤아 씨 인문에 척도 없어. 잘 딱 만져봐요. 네, 역시 상반려. 역시 상반. 뭔가는 다릅니다. 네. 역시 상반려. 앞으로 이제 상반려 나 김나 앵커. 상관료가 너무 웃겨요. 상반려. 아, 괜찮죠? 괜찮습니다. 괜찮아. 블루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블루가? 아, 이거 꺼야지 또. 너 옆에 전화 주고. 전화 주고. 골드가 근데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블루 보셨나요, 블루? 블루 사파이어. 몰라. 블루 사파이어, 그것도 이쁜데. 오, 이거, 큰일 나죠. 잊어버린다. 이거 지금 대기가 굉장히 좀. 아, 이거 예약해서 산 사람한테 제가 갖고 왔어요. 빌려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우리 방송을 이렇게 철저히 하잖아요. 언박싱. 멋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해주신 분요. 사실 알고 보면 저희 피디님. 피디님. 얼려놨던 피디님. 본론 들어가죠, 이제. 알겠습니다. 언박싱 행사 끝! 네네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오늘의 경제 뉴스 탑5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강한 시세가 불붙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면세점 대첩이 불붙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주가들도 가격 저항폭까지 오르는 등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계 증시가 대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15개국 중에 13개국이 최고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1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 증권사마다 4월달 고점을 좀 내놓았었는데요.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예상 돌파가 몇 포인트였었는지 평균이 2074포인트였대요. 그런데 2090선은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네. 향후에는 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지표를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입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소폭 하회할 가능성을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기 GDP 예상치가 7.0%로 이전치 7.3%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진은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IMF 연차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IMF가 성장 둔화로 신흥국 성장률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에 신흥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리스 문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관련한 이야기들도 핵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한 사항들도 여러분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 면세점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자, 오는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을 앞두고 유통 대기업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종 연행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호텔신라와 합작법인 HDC 신라 면세점을 결합하기 위해서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유통 대기업이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떠오른 면세점을 놓칠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HDC 신라 면세점은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용산 아이파크몰 4개 층의 연면적 1만 2,000제곱미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용산 지역이 관광 특구인 이태원, 국립중앙박물관, 남산공원 등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부라는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KTX,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경의 중앙선을 지나다니는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도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 연결이 추진 중이라는 점도 집객에 유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파크몰의 백화점 운영 노하우와 어떤 규모, 지리적인 요건 등의 신라호텔의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더한 최상의 조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예상치 못한 동업으로 경쟁 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 마감이 될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세계 증시로 유입되는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대다수의 주요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 또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등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증시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1% 이상 되는 15개국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가 올해 들어 모두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 등 5개국 주가지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일본과 대만은 15년 만에 최고치로 6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각각 뛰어오르는 등 13개 국가의 주가가 새 기록을 썼습니다. 미국의 3대 주가지수 지난달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여기에 유럽에서도 올해 26%나 오른 독일의 닥스 지수나 영국 FTSE 지수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아시아의 약진 역시도 미국이나 유럽에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4%, 홍콩 항생지수는 15%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같은 전 세계적인 대상승장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각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필려나온 막대한 유동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선도한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또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등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CB의 1월부터 본격 양적 완화에 착수하면서 미국이 증단한 이 양적 완화의 바통을 유럽과 일본이 이어받아서 오히려 유동성이 한층 더 쏟아져 나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작년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었던 우크라이나 내전이나 그리스 유로존 문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1분기 경기 둔화 우려나 부동산 시장을 필두로 한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 남유럽 국가들의 경기 침체 등 실물 경제 측면의 리스크는 여전해서 세계 증시의 유동성 파티가 언제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떤 전망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전 주말이죠. 지난주에 코스피가 3년 8개월 만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도 이제 2100포인트를 향해 있는데요. 자, 21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209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21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 2100선 과연 돌파 여부 가능성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LIG 투자증권 오태동 투자전략팀장이 지난 1분기 동안 전 세계 5개국 중 20개국이 금리를 낮추는 등 글로벌 통화 완화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한국도 환율 전쟁에 동참했고 원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돈이 아주 풍부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웃도는 주가 흐름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2100이라는 장벽은 공고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패닉에 빠졌던 이후로 코스피는 단 한 번도 2100선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요. 종가 기준 2080선 상단에 올랐던 것도 최근을 포함해서 단 3거래일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현 주가의 수준은 증권사들의 예상치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주요 증권사의 4월 고점 전망치인 평균 2074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번이 고점이다라는 인식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투신권의 환매 물량,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 역시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중국의 3월 수출입과 1분기 GDP 성장률 등 주요국들의 거시 지표가 잇따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들 지표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상승세에는 어떤 장애물로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지표들이 글로벌과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또 3가지 뉴스 여러분들께 좀 중점적으로 전달을 드렸는데요. 우리 앵커들께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디다 이제 면세점을 하겠다라는 거냐면, 잠깐 사진을 한번 좀. 용산이잖아요. 예, 용산이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 아이파크 백화점 자주 가는 데인데, 네. 영화가 보고 싶은데, 이제 영화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기로 바뀌었는데, 네. 뭐죠? 여기 IFC. 근데 여기도 늘 보면은 늘 영화가 네. 꽉 안 차요, 영화관이. 어디요? 여기. IFC. 여기 CJ, CGV? 예. 그 IFC는 거요? 여기도 꽉 안 차기 때문에. 웬만하면 3명이서 봅니다, 3명이서. 예. 그래서 낮에 가면 3명이서 봐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로. 이제 영화 이제 주로 보는 데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지금 그 편의점이죠. 면세점을 좀 큰 편의점? 좀 대형 편의점? 대형 네. 편의점 하나 하겠다는 얘기죠. 면세를 주는 대형 네. 편의점. 네, 그 여기서 지금 면세점을 여기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리적으로도 좋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교통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저도 맨날 여기서 이 달주차장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쪽으로. 거기 왜 갔어? 여기 주로 이제 그 애들 가끔 제가 바빠갖고 이제 먼저 와이프가 내려가야 될 때 KTX로 배달해야 그게? 되니까 열로 이제 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스파 하나 있잖아, 큰 거, 왼쪽인가, 거기. 예, 거기 스파 이쪽 말고 이쪽 반대쪽에 건물 옆에 가면 있잖아요, 이쪽 옆에 스파 여기에도 있잖아요. 있나요? 아, 스파 이쪽 있죠, 거기. 건너편에 하여튼 스파 하나 있는 데도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을 이제 자주 갔었는데 여기다 하면은 일단은 지리적으로는 너무나 좋죠. 지리적으로는 좋을 아마 수도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좋을 수도 있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신라 면세점, 그다음에 뭐 신세계도 위치가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뭐 이런 쪽들도 근데 현대백화점은 제가 보기엔 좀 일단 약한 것 같고 네. 무시하는 거야,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대가 신세계랑 손잡으면 어떻게 되나? 현대랑 신세계랑 잡으면은 일단 또 달라지죠. 롯데만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추가 증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롯데가. 롯데. 예, 롯데가 과연 추가적으로 롯데는 또 왜 해야 되나? 그러냐면요. 네.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면허를 바꾸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 연말에 소공로 롯데가 끝나요. 네. 이거 다시 받아야 되는데, 네. 뭘 되겠지만, 네. 안 될 가능이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혹시 안 되고, 혹시라도 면세점 소공동 날아가면 X되잖아. 그때 그런 거예요. 집에 가는 거지 다. 다 집에 가야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어쨌든 간에 세 집 중에 한 집은 네. 초상치르게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다 합치면 어떻게? 서로 다 합치면 좋은 거죠. 서로 상생. 상생인데 형 늘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재벌들이 자존심이 있지 나눠 먹진 않을 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네. 뉴스니까 네. 누님이랑 그 형님이 만나간 거 아니야, 예. 지금. 그러니까 손을 잡았으니까요. 뭐 좋은 결과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거로 말씀드리면 위치가 좋다는 건 저는 인정 안 해요. 저는 위치가 아주 더럽다고 보고 있어, 그 동네. 전 개인적으로 거기 너무 길도 복잡하고 그 용산이 많이 개발됐는데 저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아이파크 장사가 되는 데가 아니죠. 거기 장사 안 되잖아요, 거기요. 없어요. 극장도 없어요, 거기. 그리고 딱 보면 알잖아요. 이승원 대표가 백화점은 거기 잘 안 가잖아요. 그 백화점 안 가잖아. 안 가죠. 잘. 이승원 대표 딱 보면 백화점 물건이 이거거든. 솔직히 백화점 물건이 거기 현대나 편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그 롯데 비하면 약간 맞아요. 레벨 다운이죠. 동네 큰 마트. 동네 큰 그러니까 마트야. 이번에 그걸 알고 네. 현대산업개발이 누님은 잡은 거지. 그쵸. 누님 같이 해서 우리 크게 나갑시다 하고 모신 거겠지. 왜냐면 현대 혼자 하면 위치도 이제 좋아지겠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은근히 위치가 좋지 않고 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주차장이 은근히 크지도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왜냐면 크진 않지. 다른 애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웅산 일대 있는 애들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별론데 신세계랑 죄송합니다. 호텔신라를 잡았기 때문에 누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죠. 솔직히 지금 거기로는 구매력이 없어요. 구매력이 지금은 없죠, 그 동네가.
좋은 그러니까 그 고급진 동네는 아니죠, 거기가 아직까지. 가는 길도 되게 좁고. 에이, 그거 알잖아요. 아는 거잖아. 요만큼에서 댁에서 다 해야지, 다. 다 하자고. 아예, 우리 손 잡은 김에 크게 해갖고 용산 관광 특구로 가자. 면세타운으로. 용산 관광 특구. 신라면 타운으로 해서. 거기서 저것도 하고, 동남아 사람을 위해서 실내 스키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름도, 스파도 약간 거기 좀 후졌어, 거기. 스파도 다 가본 남자나. 그 뭐죠? 이름도 HDC 호텔 신라던데? 네, HDC가 맞아요. 앞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네. 또 이상하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호텔 신라가 왜 앞으로 안 오고 HDC가 앞으로 왔지? 땅이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 운영을 거기 하는, 쪽이 많이 하는 거고, 땅은 이제 투자 여기서 하는 거지, 뭐, 자기 땅인데 뭐. 그러면 호텔 신라 물건만 되는겨? 우리끼리 서로 지지응답하는 건 불법이죠. 네네.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무슨 얘기 밖에 그다음에. 또 지금 다른 얘기 또 어떤 거 그럼 어떤 얘기 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증시 전망 앞서 뭐 잠시 네네. 뭐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쵸. 뭐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네. 장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판단은 의미 없다. 그리고 그거보다 우리 또 수요일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전재님이 네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 코스닥에서 의미가 밸류에이션 없다. 따지면 그 사람이 바보지. 네. 그렇게 까놓고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저는 그래요. 누구한테 물으면 지금 버블 아니야. 버블이죠. 버블이죠. 왕버블이죠. 왕버블. 이런 버블이 어딨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은근슬쩍 우리가 처음에 우리 2013년 여름에 얘기할 때, 가을 얘기할 때 제가 10배 얘기하니까 서로 웃고 말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말하면서 웃었잖아요. 네. 4배 됐어요, 지금요. 4배, 90에서 곱하기 4하면 360만 원 찍었잖아, 오늘. 400만 원 오늘 이제 400만 원짜리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아, 네. 그러면 안 되지. 뭐요? 또 삼성 누님이 453만 원 적으셨는데 453만 지금 원? 400만 원 얻다 갔다 돼. 450 받고 500 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디테일해. 삼성형 누님은 디테일한 거야. 53만 원을 딱 찍잖아. 3만 원. 네. 야, 그 웬만한 계산용으로 안 나온다? 453만 원. 453만 원. 3만 원 어디서 튀어나왔니? 453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 454만 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썼던 경매야, 경매. 그거 봐. 예. 그 지난주 썼던 대신 거는 400만 원 쓰고 한국투자에서 420만 원 썼거든. 네. 걔네들 미안하지만 엑스됐지. 그 뭐- 디테일에도 약하잖아. 53자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잖아요. 디테일에도 네. 없어 보이잖아, 갑자기. 그잖아요. 그냥 한국 투자 NH 투자는 뭐니? 아, 언제 쪽부터 홀드야? 340만 원부터 홀드네. 아이, 그런 얘기 할 게 뭐 있어. 네. 지금 벌써 불과 2년 전에 호텔신라 2013년 2분기 실적 없게 나온다 그러면서 보류했던 애들도 있는데 뭐. 그때 보류. 뭐 보여줄까 3만 원 뭐 이렇게 했던 애들 이 업계 널려있어, 널려있어, 그런 그렇죠. 애들. 그래도 집에 안 가더라고. 안 가지? 네. 그래봤자 우리보다 연봉에 10배 더 받아. 그러니까 진짜. 집에 안 가더라고.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네. 아, 정말 진지한 건 저희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야. 네. 그렇잖아요. 왜? 저희 내용은 없지만 김윤아 같은 미니 앵커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건 상발려. 상반년 상발려. 상반에서 행복하신 분들이야.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 사실 이슈 돌직구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방송에 좀 스튜디오를 옮기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질 텐데 좀 상당히 고정돼 있어 이제 전면 잡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같은 상반년의 모습은 전진을 잡았어야 돼요. 아쉽습니다. 네, 전진을 잡아야지 완전히 왜 상반년인지. 왜 상반년한 거 하는데 상반만 나오잖아요. 네. 상반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상반년의 근처도 못 보신 거예요. 상반시 네, 상반시 근처 못 보시는 상반부터 거고요. 발끝까지 해서 네, 상반년. 네, 정말 발끝까지 위에부터 발끝까지 오늘 완벽한 오늘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사 가면요 뭐 그런 좋은 화면 더 앞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PD 분이랑 또 FD 언니들이 또 형님들이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기요. 그렇게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G4. 네. 이름도 별로 그렇게 G4. 아, 이성근 대표가 네. 예전에 G3 좋아했는데 갑자기 요즘 너무 썰렁해졌어. 제가 그래서 G4는 좀 이상하다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G4가 네. 뭐 이름 바꾸셔야 되나? 공개 컷이 노출됐다라고 하는데 통째로 노출됐다, 메모가. 노출은 무슨 노출이야. 하도 이제 그 주목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유출한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G4 사진이죠. 네. 딱 보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1.8. F1.8 조리개 무지하게 1.8. 강조하고 있죠. 우리 전문가가 강조하더라고. 네, 조리개 1.8. 그거 엄청 그다음에 중요한 뒤에 거예요. 보시게 개념이. 되면은 지금 딱 봐도 네. 일단은 이게 뭡니까? 지금 커브드죠? 뭐야? 커브드. 일단은 커브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의 커브드 된 것을 강조하고 아, 화면 휘었어? 나 그거 예. 좋은다. 좋아.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뒤에 가죽 재킷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재킷을 끼웠다는 거는 나는 물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의사. 메탈 싫다 이건가? 메탈 싫다. 메탈 싫다. 메탈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도 LG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 메탈은 이제 너무 평범하지 않니? 가죽이다. 예. 가죽 색깔 바르면 어떻게? 가죽가리 하는 것도? 그거는 가죽가리 하겠죠. 가죽가리. 예, 메탈은 이미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메탈로 했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신소재를 쓸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는데 구두 주걱 같이 생겼다. 구두 주걱. 맞네. 구두 주걱 같은 느낌도 든다. 구두 주걱 같은 느낌 듭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도 색깔이 뒤에 보게 되면 이 가죽 색깔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마 와인색 괜찮습니다. 와인색 좋고요. 노란색 좋은데나? 보라색 괜찮아요. 난 노란색 좋은데? 노란색 좀 숭하지 않나요? 네, 저는 15만 원 정도면 바로 산다 내가. 15만 원. 와인색 좋고 15만 원 콜. 네. 검은색 이런 색깔 잘 팔리지 엣지는 않을까. 20 보니까 심은 거니까 22만 원 정도 주면 살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앞에 커버 씌운 거 화면이고. 이건 아닌데. 여기 없어 배터리 보이던데? 이게 교체된다고 자기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니 저러다가 나중에 자기라도 일체형되면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 특별하게 이렇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아직까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이 일단은 LG G4의 현실이다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LG G4가 나왔을 때 4월 30일이죠. 얼마나 좀 이렇게 반응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풀 골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 시청자분들 갤럭시 5, S5 디자인팀이 다 잘려갖고 G4로 갔나 보네요. 하면서 칙칙칙. 다 잘려서. 자, 그 자기 친구는 어떻게 됐어? 펜텍 했던 친구 LG로 갔어? 아니요, 아직 펜텍이 있습니다. 또? LG에서 자동차 쪽으로 오라는데 자기는 스마트폰에 뼈를 묻겠다고. 뭐 안 팔리더라도? 뼈를 묻고 싶어서 묻겠어요. 어쩔 수 없이 묻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묻는 거지. 이거. 그래서 LG전자에 있는 친구가 그 애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뭐 LG전자도 어쨌든 간에 뭐 자동차 쪽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 일단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한 애플의 이제 마구잡이 이제 방해죠. 6시간 만에 품절 1인당 2개 구매 제한 풀고 중국선 2천만 원짜리 시계가 동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애플워치인데요. 애플워치 주문 예약 6시간 만에 품절 1인당 2개 구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절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이제 애플워치가 이제 그 삼성의 판매 시간에 맞춰서 나온 거죠.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0시에 그만큼 이제 0시. 얼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덜 팔리게 하려고 일단 애플의 견제가 일단 시작이 됐다. 그만큼 S6에 대한 애플도 경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럼요. 맞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확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골드 있잖아요. 2천만 원짜리. 그건 이제 1시간 만에 다 팔린 거고요. 좀 미국에서는 6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나눴고요. 지금 이제 애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그 품절 나오거든요. 이미 주문한 사람도 늦게 한 사람들은요 6월 달에 받는 물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은 항상 이제 판매 물량 정확히 이제 그 출시가가 안 밝히거든요. 근데 지금 업계 예측은 SA라는 곳이 있잖아요. 스트레치 어널리틱스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예측한 거는 1,500만 대 올해 얘기하고 있고요. 또 면소리 하는 새끼야 뭐 이제 지랄하지 마 이런 애들은 400만 대. 뭔 소리야? 우리 애플바 형님이 얼마나 많아? 2,500만 대. 그게 워낙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1,700만 대 정도가 웨어러블 기기가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요. 올해 예측이 한 5,500만 대 정도 됩니다. 올해 예측이요. 내년은 2억 대요. 2억 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보험사에서 15%까지 할인해 준다는 건데 제가 그날 이제 저도 이제 급하게 와서 막 따끈따끈한 소리도 못 읽어봤거든요. 이제 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더라고요.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문제 있죠. 내 귀중한 정보를 뺏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준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야, 걔네는요. 보험은 가끔 내가 이성 대표한테 줘. 그럼 이성 대표, 에이, 젠장, 난 싫어. 안 차. 땀나 안 차. 젠장,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불의 보험료다 그러면 100불 다 받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운동도 해. 산에도 올라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15%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걔네가 뭐냐면, 걔네는 그래서 가입하는 사람은 사인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핏빛 있죠? 아실 거나 핏빛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앞쪽에서 낼 건데, 핏빛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청자분들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지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그 기계 어디가 팔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조그만 CPU가 됐건, 그죠? 뭐가 메모리가 됐건, 그리고 그 메모리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 메모리에 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파이 활동하고 뭐라고 간에 그 보험사로 가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데이터 왔다 갔는데 중간에 내 데이터를 빼가면 KXX 되잖아요. 네. 그잖아요. 내 혈압이 나오고, 여자들은 뭐, 거기 보면 다 뭐 나오잖아요. 생리하는 거 주기 다 네, 뭐 네. 그런 거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유방암 체크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앞으로 그 기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내 귀중한 정보를 누가 뺏어가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거. 이게 무슨 보안 회사인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에 관련된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이 좀 확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요즘 관심 있는 테마가 이성훈 대표 뭐에 관심 있어요? 테마로 보면. 뭐 맨날 뭐 증권하고 건설이죠, 보이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증권 거도 말고 일상적인 테마, 글로벌 테마가 됐건 뭐가 있든. 글로벌 테마는 지금 뭐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바이오. 바이오 맞죠? 쪽인 네. 거고요. 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쪽이 뭐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나머지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건 보안 쪽. 보안. 네, 저도 보안. 쪽에 대해서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내일이죠? 우리가 딱 하는 거 녹음하잖아요. 네, 핀테크까지 해서 연결해서 어차피 핀테크 보안하고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핀테크 안에 그 보안이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간편결제 쪽과 관련돼서 네. 계속 말씀드렸던 한국 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코하고 삼성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저 스마트폰 S6 보게 되면 삼성페이가 얼마나 네네네네. 편리한지 그걸 네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주위에서 많이 쓰게 되면 네네. 이제 훅 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훅 가잖아요, 한 방에요.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핀테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약간 포인트 달라 저는 요즘 물에 관심이 많아요. 물에.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물은 저는 볼 게 사실 저 두산중업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두산중업은 두산중업은 내가 주가를 모르겠고, 그 두산 계열사들이 항상 뒷골을 잡아당긴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두산중업에 관심이 많고요. 예전에는 도레이케미칼이었는데 도레이케미칼 이제 상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물 처리, 그 필터 이런 거였는데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 계속해서 뉴스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안 당해보시면 몰라요. 이게 모르는데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뉴스가 안 나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는 물입니다. 물. 왜냐면 미국의 열몇 주가 아주 극심한 가뭄이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나 캘리포니아에서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냐는 얘기가 뉴스가 정말 하루가 멀다고 CNN이건 블룸버그에서 쏟아지거든요. 여기 보면 예전에 한 2년 전에 호주의 시드니에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잔디에 물 주지 말라니까 지금 LA에 물론 LA 잔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그래갖고 누렇게 변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게 많고요. 요즘 보면 우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 보면 이성훈 대표 화면 보세요. 이게 보면 봉이 김선달이야. 우리나라 이제 푸드트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인기 끄는 게 워터트럭이에요. 워터트럭. 네, 물이 없으니까 물 갖다 파는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별의별 것들이 다 있네. 네, 그러니까 물이 정말 부족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보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에 오는 거가 평균 10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수도관 타고 오는 거가. 그게 지금 1년밖에 남았지 않다는 게 물이요. 그래서 물을 하고 그런 거가 엄청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요즘 많이들 하죠. 해수를 담수로 받는 거 있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하는 거가 뭐 기술이 있다 없잖아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보시면 영화나 또 누가 엄청 돈 많은 애들이 돈을 펀딩을 했어요. 네네. 그걸 획기적으로 만드는데 몇십만 불 준대요. 엔지니어링 상대로 무슨 기술 개발하라고 뭐 네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하여튼 전 두산중공업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그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런 거 마침 그게 보면 이게 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또 두산중공업 또 난데없이 가셨잖아요. 네. 뭐 딴 것 때문에 갔지만 물 때문에 간 게 아니지만 그리고 어저께 물 포럼 가다가 창피당했다면 대구에서 뭐 준비하다가 뭐 그런 얘기도 네, 근데 뭐 저 디테일한 건 뭐 뉴스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에 관련된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네네.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건 해외에서는 있어요. 해외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CGW를 사셔야 되거든요. 예? 구겐하임 워터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CGW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계열사의 문제가 뭐 항상 뒷골을 당기지만 저는 하여튼 두산중공업이 좀 좋아 보여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예, 이거 주가는 모르겠어요. 주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두산중공업이 정말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뭐 요즘 엊그저께 나온 거는 뭐 화력발전소 다시 수주했다, 발주 땄다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물이 하여튼 요즘 엄청나게 핫 이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키운 거예요? 네, 다음 메이저 리포트 오늘 하나 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키움 형님 거 한번 보죠. 네, 오늘 잘 나가는 키움 형님. 갤럭시 S6에 대해서 네. 정리를 쫙 해주셨더라고요. 네. 어디서? 지금 키움 형님이? 키움에서. 네. 키움에서 정리를 해서. 네. 한번 한번 보도록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전기전자 투자 아이디어 이제 1분기, 2분기 투자 전략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네. 갤럭시 S6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휴대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돌려놨다라는 얘기. 네. 2분기를 정점으로 하지만 희석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5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끝을 될 것이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LG전자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사이클 글쎄요. 일단 중대형 전지의 성장세, 하반기 신형 아이폰 수혜 업체, 중국을 겨냥한 소형 가전 업체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쿠쿠전자 이런 거 잘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좋은 게 그림 요 앞에 내용 종목들 쫙 정리가 돼 있고요. 네. 매출액하고 한번 쭉 보실 수 있고 네.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갤럭시 S6 밸류 체인 네.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네. AP 쪽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반도체 후공정 쪽은 어디, 비메모리 테스트, 뭐 카메라부터 네. 시작해서 카메라도 이렇게 종류별로. 네. 그 다음에 케이스,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CB, 배터리, 뭐 수동 소자 이렇게 쭉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코롱 PI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모텍 들어가 있죠. 무선 네. 충전 쪽에. 이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G4. 네. 하반 기대치는 낮아진 상황이다. 여기서도 이미. 네. 기대치를 낮추셨어요. 네. 기움에서도. 이승훈 대표 말을 듣고.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G4도 낮추셨어요. 네. 그다음에 네. 갤럭시 S6 제품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G4가 대박을 터뜨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거. 네. G4가 메탈 프레임, 네. 강화 유리 후면 커버, 네. 뭐 이렇게 우연한 S6와 대등하게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저도 이제 똑같은 의견이었죠. 똑같은 의견을 드렸었고요. G4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다음 폰을 위한 가교 역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정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야? G3S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2분기 전략 종목으로 중요한 것은 삼성 SDI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게 되면 삼성 SDI와 LG전자. 네. LG전자 일단 낙폭과되니까 G4에 의해서 조금만 팔려도 반등하지 않겠니? 아, 여기서 잠깐 네. 급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궁금한데 저는 이제 해결됐는데 이성원 대표 물어봐서 어떤 분이 이런 걸 지적하시거든요. 아, 다 좋은데 왜 일체형으로 나와가지는데 그게 메탈과 그게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설명해 일체형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저 모르겠어요. 저는 일체형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네. 저는 이게 배터리 커버가 분리되는 건데 네. 메탈이면 그거 안 된다며요. 저는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저는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중간에 있고 샤오미 보조 배터리 쓰고 네. 중간에 이거 배터리 껐다 꼈다 하는 게 불편해서 네. 저는 두 개를 안 쓰고 그냥 하나만 쓰고 차라리 그냥 충전기 그냥 여기서도 집에서 가면 충전하고 사무실에 있을 때 충전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냉정히 보면 이제 이런 네. 아니 왜냐면 그럼 맞는데 자기만 하더라도 그게 딴보다 이렇게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여성분들이나 네. 특히 남성 우리 그 방송국의 직원이나 카메라맨 감독들 있잖아요. 네네. 다 해. 근데 계속 게임을 하거든. 네. 근데 중간에 맨날 갈아 끼면서 하거든 게임을. 그래서 그런 거야.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그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잘 팔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뭐 일체형에 대한 것이 그렇게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뭐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러니까 LG노텍과 쿠쿠전자 차선호주로 제시한다라는 건데, 네. 뭐 쿠쿠전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향 소형 가전, 네. 지금 보게 되면 유진로봇까지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국향 가전제품, 중국 쪽 가전제품, 소형 가전 쪽이 네. 어느 쪽이 팔리느냐 요거에 네. 대한 정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 업체 점검에서 네. 중요한 거 삼성전기 좋다, 네. LG노텍, 쿠쿠전자, 그다음에 PCB 인터플렉스는 안 났어?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플렉스는 애플양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많이 하는데.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그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쭉 해서 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정리 잘 됐네. 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나오고 있고 네. 서울반도체, 삼성테크닌,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심텍, 심텍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여전히 그 말씀 주신 인터플렉스 1분기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적자 예상되지만 턴어라운드가 계속 될 거다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적자 전화하는데? 2분기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모르잖아. 네. 그 애플폰 나오게 되면 네. 전분기부터는 2분기 이후 강한 이익 모멘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네. 네. 그리고 나오네. 베트남 네, 공장 네. 등등등등. 그래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네. IT 쪽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가 싹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갖고요. 그 물 관련된 거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 못 하신 분 계시니까요. 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저는 해수 남서에서 제가 아는 건 그래요. 부산중공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도래케미칼이었는데 도래케미칼이 상장 폐지되잖아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갖고 제가 다른 건 몰라요. 모르고요. 그 물은 세계 최고 회사는 비올라라고 있습니다. 비올라 인베어먼트 해갖고요. 비올리아 해갖고요. 그 프랑스 회사입니다. 예, 그 심벌로 보면 VE를 써요. VE를 쓰는데요. 예, 그건 거기 프랑크푸르트나 프랑스에서 거래하기에 실질적 거래가 하기 쉽지 않아 갖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장은 CGV 가고 주식은 CGW 사라 보여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든요. CGW입니다. 이게 구겐하임 S&P 글로벌 워터 인덱스인데요. 그래갖고 한 60%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 좋은 건 유럽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 석회질 물이다.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기술이나 엔지니어링은 워낙 유럽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회사가 비올리아. 물론 한국에도 법인이 있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손잡고 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비올리아. 그래서 비올리아가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최고 회사.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유럽 회사가 60% 정도 여기 들어 있고요. 나머지가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관련된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물 관련 회사 보면 또 중국에도 물 관련 회사를 하는 후광통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특정 주식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안전한 게 이거다. 네, 그래서 CGW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와서요. 특징들 몇 개 더 보고, 오늘의 또 월요일날의 주인공, 우리 또 저 양반이잖아요. 요즘 대세. 네. 대세. 윤종빈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